네, 안녕하세요. 중수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도 최고의 매매 그리고 최악의 매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볼 거고요. 이제 제가 2019년 방송을 좀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잘 된 종목도 있고 굉장히 크게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하면서 이 종목은 내가 정말 잘 매수를 했구나, 혹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매도를 했구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한 분께서 좀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전 고점에서 아직도 싸다며 매수해 된다는 것과 상승이 이미 한 이후에 매수를 시작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스스로 좀 되돌아 봤을 때 좀 반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미 상승이 많이 진행된 그런 종목들을 뒤늦게 얘기를 방송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셨을 개인 투자자분도 많으셨을 테고, 실제로 저도 마이너스 하락률이 좀 꽤나 있었죠. RFHIC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랬었고, 저도 어쩔 수 없는 개인 투자자고 개미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반은 좀 틀리다는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고의 매매, 최악의 매매를 오이솔루션으로 뽑았는데, 지금 사실 2019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오이솔루션이죠. 8,000원대에서 지금 4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5배 가까이, 5배 넘게 오른 종목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률을 좀 보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최악의 종목으로 뽑았냐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매수한 시점은 2019년 3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6,000원대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이제 5G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될 것이고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16,000원에 처음으로 매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한 이후에 21선 아래서 매수를 했으니까 상당히 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한 2, 3주, 3주도 되지 않아서 2만 원이 넘게 한 2만 3천 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20% 넘는, 거의 이제 제 기억으로는 30% 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전량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단기간의 기간만 보게 된다면은 조정 받을 때 잘 매수를 해가지고 슈팅 나올 때 매도를 했으니까 굉장히 잘 사고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 매도를 한 이유도 굉장히 좀 합리적, 나름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였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9년도 초까지만 해도 당시 오이솔루션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 당시 레포트를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 EPS가 2019년 목표치가 1560이었습니다. 2020년이 2000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3,000원, 24,000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EPS를 계산을 해보면은 PER이 13이 넘는 굉장히 낮지 않은 그런 가격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통신 장비주들 특성이 보통 한 번 사이클을 크게 타고 나서 그 다음 매출이 정체가 되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는 좀 매도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전량 매도를 했었던 것이고, 네, 아쉽게 이제 저는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죠. 다시 조정된 EPS 가격이 이제 4,000원으로 올랐으니까 EPS만 해도 1,500원에서 4,000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기업이 사실 오이솔루션이에요. 이 기업을 매매를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은 것들을 좀 배웠거든요. 어떤 차트에 대해서 추세 매매라든가 아니면 레포트를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돈을 잘 벌 때 어떻게 이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의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떤 배울 점들이 있었는지 또 나름의 그런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낀 점에 대해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본인들이 2019년에 매매하면서 잊지 못할 기업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최악의 기업은 헬릭스비스예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헬릭스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사실 이 기업을 제가 투자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굉장히 좀 수익금이 많이 컸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이 기업을 다시 좀 되돌아보면은 이제 19만 원의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제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도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었어요. 이때
사실상 8%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을 때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고, 제가 한 5% 정도로 수익을 보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계속 임상 3상을 앞두고 5%, 4%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점하를 이제 연속 3번 정도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60%까지 갔다가 여기서 약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30%에서 제가 좀 전량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업을 통해서도 좀 깨달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나 다 아는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제 큰 비중을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것과, 이 이슈가 있기 전에 이렇게 연속 3운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이번 2019년도에 굉장히 얻은 성과, 수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제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그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비록 아주 큰 금액,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2만 한 2천 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3만 4천 원에 한 40% 정도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률 자체는 좀 좋았고, 테스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한 30%로 수익을 맞췄으니까 굉장히 투자를 잘 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이 드는 그런 매매였고,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상을 찍는 초반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제 나름대로도 이 원노트를 통해서 어떤 D램 가격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계속 캡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고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옮긴 그런 얘기라든지 인텔 CPU, 그리고 5G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5G 시대가 오면은 가장 수혜받을 업종이 반도체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 반도체가 오를 수밖에 없구나, 상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매매한 것이 제 나름의 투자의 어떤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을 또 찍을 기회가 있으면 찍을 텐데, EPS, PER 가지고, PER이 굉장히 낮을 때가 보통 이제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 PER이 낮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이 있고, 반대로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PER이 굉장히 높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텍이라는 그 치과 쪽 영상 기기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PER이 저점이어 가지고 제가 매수를 시작을 했고, 지금 한 7% 정도 수익 구간인데, 이렇게 PER이 굉장히 낮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PER이 굉장히 높을 때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고, PER이 뭐 한 6, 4 이렇게 될 때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제가 좀 몸으로 좀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적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적자, 그 PER이 굉장히 오히려 높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매수 구간이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이렇게 그 신고가를 치고 계속 올라갈 때는 오히려 PER이 10 이하일 때가 많아요. 한 6, 8 이럴 때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PER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이니까, 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2019년을 좀 되돌아봤을 때 정말 매수를 잘한 종목도 있고 매매를 좀 잘 못한 종목도 있는 것을 되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은 정말 잘 매수를 했구나, 혹은 정말 좀 잘 매수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새겨보는 것이 나중에 주식 실력, 그리고 주식의 근육을 기르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테니까 모두들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